병렬로. 자,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제가 전압이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가 있으면 테스트하기도 마찬가지로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수치가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최하 2.5V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최하 2.5V부터 해가지고 최고로 1000V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V까지 DC 전압을 이 테스트하기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아마 조금 오래 살기 싫은 사람은 그냥 1000V의 테스트기를 갖다 꽂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했어요? 모르겠죠. 1000V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절연되어 있는 피복은 바로 감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V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1000V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0V 이상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리더 가지고 측정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감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저 세상을 한 몇십 년 정도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거. 그걸 갖다가 필요하시고. 그럼 리드선이 바뀌면 1000V가 그렇죠. 이제 1000V를 갖다가 높은 고전압을 500V 이상을 잴 수 있는 또 리드선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거는 안에 아무것도 보호 장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리드선이지만 그런 고전압을 내기 위해서는 이 리드선 안에도 보면 보호 저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도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선들이. 그리고 리드봉 자체도 거의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리드봉으로 그런 봉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측정을 하셔야지만 높은 전압에서도 내가 안전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테스터기 하나 박살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00V 이상을 잴 때는 필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조심해서 1000대1, 100대1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그 플로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안에 이 회로 테스트하기 내부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냐 그걸 갖다가 지금 나타내 놓은데요. 자, 옆에 이제 보시면 이제 테스트하기 내부에는 저렇게 옆에 그림과 같이 메타기가 있고 R1, R2, R3라는 각 저항이 있습니다. 저 저항은 낮은 전압에는 저항값이 낮게 되어 있고요. 높은 전압에는 저항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200V를 대더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배 저항에 의해 가지고 전압이 다운된 수치를 가지고 메다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DC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런 아날로그 테스트하기 같은 경우 안에 배터리가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갑니다. 어떤 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또 몇 개? 땡. 자, 사각전지 우리 일명 이야기하는 박스랑입니다. 9V짜리 하나. 그 다음에 1.5V짜리 AA짜리가 두 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저항 쪽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DC 전압이나 AC 전압, 전류를 체크할 때는 자체에 있는 배터리 전압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겠어요? 그 뒤에 차우중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앞에 계시는 분 모시겠어요? 뒤쪽에 왜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전압을 체크하면은 전기가 흐르잖아요.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안에는 별다른 다른 전기가 없이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를 체크할 때는 자체에 있는 배터리는 전혀 소모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안에 배터리가 없더라도 전압, 전류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저항만 체크가 안 됩니다. 네. 그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시고. 자, 그러나 이제 교류 같은 경우는 DC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이제 저항값을 분배를 해가지고 매다기에 저항값을 수치를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지만 교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압이 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늘을 갖다가 만약에 교류에서 측정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교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이오드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교류 전압을 갖다가 직류로 만들어가지고 매다기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측정된 값을 갖다가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항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부분.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안에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9V짜리와 1.5V짜리 두 개가 들어가니까 3V죠. 네, 두 개를 쓰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0옴이 있고 곱하기 10이 있고 곱하기 1kg가 있고 곱하기 10kg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3V 저전압일 경우에는 1kg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9V짜리 배터리가 소모가 되게 되면 10kg에서 측정이 안 돼요. 바늘이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 테스트기 하나 받았는데 쓰다 보니까 밑에 낮은 저항치에서는 측정이 돼요. 그렇지만은 10kg 저항을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측정이 안 돼. 그러면은 테스트하기 고장이겠어요? 아니면 다른 요인에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는 9V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 측정이 가능하겠죠. 반대로 높은 전압에서는 측정이 되는, 높은 저항값에는 측정이 되는데 낮은 저항값에는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반대로 3V짜리 두 개 배터리를 교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항에는 반드시 저항값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배터리 전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A, B 이 리더선입니다. 리더선을 통해서 이 저항을 갖다가 측정을 해야지만 전기가 흘러서 이 코일을 갖다가 움직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저항을 측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들이 소모가 되고 이걸 갖다가 저항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 소모가 빨라진다. 자, 그리고 이제 전압을 체크를 했으면은 이제 전류를 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전류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옆에 보시는 이제 그림과 같이 전류는 모든 게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전류에 A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선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여기가 이 기계가 전류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그걸 갖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선을 잘라가지고 테스트기를 잡고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류 값을 갖다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류든 전압이든 내가 이게 얼마나 흐를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전압을 체크했는데 얘가 200V가 흐를지 500V가 흐를지 아니면 1V가 흐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를 때는 항상 모든 렌즈를 최고의 수치에 놓고 렌즈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1000V에서 했는데 한 바늘이 조금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면 렌즈를 하나 내두고 그러면 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내두고 이러면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측정하는 저항값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높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전압이나 전류를 체크해야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압이나 전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전류는 측정을 할 때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을 측정할 때는 병렬로 연결한다는 거. 네, 필히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저항을 측정을 할 때는 전기를 빼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보드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테스터기를 그냥 갖다 대다가는 안에 있는 게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전기를 반드시 뺀 상태에서 저항값이든 아니면 뭐 도통값이든 이런 걸 갖다 기본적으로 테스트해 주셔야 돼요. 직류 전류 측정에서는 안의 방식은 전압 책정했던 거와 조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1, R2, R3 이런 식으로 전류를 갖다가 분배를 해서 메탈기를 갖다가 구성을 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바늘은 자, 그러면은 아까는 전압을 읽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저항값을 갖다가 읽는 법을 갖다가 배우겠습니다. 자, 저항 렌지가 1kg로 나눠져 있다. 여기 보면은 저항값이 1kg로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저항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C와 AC가 있는데 이 두 라인은 DC와 AC 그리고 전류를 측정하고 나서 읽어주는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2기가 0이고 전압은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전압이 높아지고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왜 다르냐면은 저항 같은 경우는 바늘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값이 적다는 거고 전압은 바늘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압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과 전압, 전류를 갖다 읽어줄 때는 서로 이게 그 값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옴을 갖다 읽어줄 때는 위에 파란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읽어주는데 1kg일 때 지금 바늘이 이쪽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읽어줄 때는 거의 5의 근사치니까 5에다가 1kg면 하나, 둘, 셋 동그라미 3개 대해주면은 5kg가 되잖아요. 5 곱하기 1000 kg가 하나, 둘, 셋, 1 그러니까 뒤에 동그라미가 3개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니까 뒤에 동그라미는 그대로 가고 5가 서니까 5000이 되잖아요. 5000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항치는 5kg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항 렌지가 10이 되면 여기는 곱하기 하니까 지금 50옴이 되는 거죠. 같은 바늘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이 저항이나 저항 렌지에 따라서 읽어주는 범위의 값은 하늘과 땅 차이죠. 50kg하고 5kg와 55옴은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 엄청나냐? 내가 55옴이고 저기는 사원님이 5kg예요.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키로에 따라서 읽어주는 범위값이 틀려집니다. 그 아까 이제 설명 DC나 AC에서는 똑같이 지금 팔에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렌즈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kg짜리에 놔뒀다 그러면